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주 운정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자, 고교학점제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이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었고요. 필수 이수학점이 10개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절대평가에 사용하는 용어들이거든요. 성취 기준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진술들이고요. 성취 수준은 그렇게 똑같은 수업을 했음에도 아이들이 A, B, C, D, E로 나누어지는 그런 다양한 수준들을 표현하는 것을 성취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요, 최소한의 성취 수준을 아이들에게 보장하자라고 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정규 교육과정을 받았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지식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아니면 가치를, 태도를 지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최소 성취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최소 성취 수준을 도달을 해야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서의 이 학업 성취율 그리고 최소 성취 수준이 너무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이것들을 반영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적용하는 과목들이 올해 변경되었어요. 작년과 다르게. 그 내용은 제가 뒤에서 학점 이수 인정 기준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졸업인데요. 그동안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졸업을 위해서 총 1년 동안의 수업 일수의 3분의 2만 학교에 오면 아이들은 진급이 되고 졸업이 되었어요. 이게 졸업 기준이에요. 190이죠. 1년 동안 방학 빼고 주말 빼면 190일 나오거든요, 학교에. 그 중에 3분의 2만 학교에 오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3학년에서 졸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 1학년, 그리고 여러분 중3들은요, 여기에 엔드 개념으로 이수 학점이라는 걸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90일에 3분의 2도 충족을 해야 되고, 동시에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해야 돼요. 192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3년 동안. 여기서 192는요, 교과가 있고 그리고 창체가 있어요. 교과가 174학점이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입니다. 더하면 192예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192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미 교육과정을 세팅을 잘 해놨어요. 학교의 교육과정을 차근차근히 따라가면 192학점을 취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192학점을 취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졸업유예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작년까지는 훈령에 유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올해 교육부 훈령에 졸업유예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졸업유예가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고, 이건 한 번 더 이제 언론이나 교육부의 보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 동안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수강 신청이라는 걸 할 거예요. 물론 1학년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공통 과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몇몇 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통 과목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2학년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전공과 맞게, 나의 진로와 맞게 과목을 잘 선택해야 해요. 과목 선택권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합니다. 이걸 우리는 교육과정과 수강신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던 평가 결과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도달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수와 미이수를 판단받게 되어요. 미이수가 만약에 된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기 말에 출석률에 대한 어떤 지도, 우리는 추가학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학업 성취율에 대한 어떤 지도, 이거를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학기 말에, 방학을 포함한 학기 말에 성실히 참여한다면 별도의 평가 없이 그 과목을 다시 이수한 걸로 바꿔줍니다. 중요한 건 평가가 없어요. 출석했는지 여부만 가지고 미이수를 이수로 바꿔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 조건을 채운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1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을 미이수했어요? 학기 말에 기회를 더 부여받죠. 근데 그마저도 만약에 참여를 안 해서 미이수가 결국 최종적으로 되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 2학년으로 못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진급은 됩니다. 진급 기준이 아니에요. 졸업하는 딱 그 시점에 3년이 지난 졸업 시점에 192가 됐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래요. 3년 동안 만약에 미이수한 과목이 있으면 이걸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마련해 두었어요. 그런 장치들을 고교학점제에서는. 그런 장치들도 제가 뒤에서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학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개죠. 수능과 그리고 내신. 두 가지, 정시와 수시. 그렇다면 수능 과목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국어, 수학에 있는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이제 국어에서 그동안은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아이들은 선택해야 했는데 그 선택 과목이 없어졌어요. 수학도 3개의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3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탐구,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선택 과목들의 수능이 아니라 1학년 때,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수학에서 그동안 시험을 보았던 미적분과 기하, 이게 아예 수능에서 빠집니다. 미적분이 수능에서 빠졌어요. 저기 보면 미적분 1이라고 써있죠, 수학에. 저건 뭐냐면 현재의 수학 1이에요. 수학 2, 현재의 수학 2. 지금 현재의 수학 1이 대수라고 하는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현재의 수학 2가 미적분 1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의 미적분은 뭐냐? 미적분 2라는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수능에서 없어진 거예요. 기하도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수능에서 미적분 2랑 기하 안 할 거니까, 안 볼 거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이 과목 신청 안 하고 안 배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게 대입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학과마다 유불리가 다르겠지만 어떤 대학들의 어떤 학과, 특히 이과 계열의 학과는 최소한 너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은 배우고 와라 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요구하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내신이에요. 내신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왼쪽에는 과목을 나누는 구조가 나오고요. 오른쪽으로는 그 과목을 어떻게 성적 처리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큰 변화가 있어요.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숫자죠. 9등급이 없어지고 5등급이 들어왔습니다. 5등급.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들, 그동안은 상대평가를 안 했어요. 9등급을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도 5등급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특목고에서 배웠던 전문교과 1들이 있었거든요. 특목고의 과목들, 심화 과목들이에요. 특목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외고, 이 5계열의 특목고가 그동안 배웠던 과목들이 등급은 나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과목을 가르치면 등급을 안 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고급 생명과학이나 생명과학 실험, 제가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어요. 생명과학 실험을 우리 학교로 가져와서 가르치면 등급을 안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과목들이 다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대부분의 과목이 등급이 나온다, 5등급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조금 유념해 주세요. 물론 과목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구는 교육부의 워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하는 이유는 과도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앞에는 어떤 문장이 있었겠어요? 국가는 절대평가, 준거참조평가인 성취평가제로 나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평가를 다시 하는 이유는 절대평가의 신뢰도가 아직은 낮아서 과도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성취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성취도 A, B, C, D, E로 평정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제가 2019년도에 입학한 아이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이 없어지면서 A, B, C 3단계로만 평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게 다시 바뀐 거예요. A, B, C 3단계로 평가하던 진로 선택 과목들, 그리고 새로 생긴 융합 선택 과목들이 대부분 다 A, B, C, D, E 5단계 평가를 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5단계 평가입니다. 즉 아이들은 이제 80점만 넘으면 A다 라고 하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90%에 해당하는 점수를 넘겨야 A예요. 제가 90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90%에 해당하는 점수가 90점이 될 수도 있고 90점 언저리의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분할 점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정도 숫자를 넘겨야지 A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A, B, C 3단계 평가를 하는 과목은 뭐가 남아있냐? 3개예요. 예술, 체육에 있는 많은 교과들, 예술, 체육 교과들,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공통 과목. 요 3개의 그룹만 A, B, C 3단계 평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A, B, C, D, E다. 그리고 이 A, B, C, D, E가 대입에 반영되는 지금 추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게다가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는 것도 강조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학생의 정보가 아니라 학교의 정보예요. 만약에 공통국어 1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뭐 300명이다 하면 그 300명 중에서 A가 몇 프로이고 B, C, D, E가 몇 %인지에 대한 학교의 정보인데 이게 학생들의 학교 생활기록부에 다 찍혀 있어요. 그 학교가 A를 몇 % 줬는데 얘가 그 중에서 A인지, B를 몇 프로 줬는데 그 중에서 B인지에 대한 정보가 생기부에 찍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과목들에서. 이 말은 학교도 모든 애들한테 A를 주는 것이 부담된다라는 거죠. 정말 A를 받을, 그리고 B를 받을, C, D, E를 받은 아이들을 정확하게 평정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성취도를 부여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자, 과목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목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왼쪽은 과거의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오른쪽은 현재의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바뀌었냐? 먼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는 건 유지가 되는데요. 보통교과 안에 융합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동안은 없었던 건데 융합선택 과목, 뭐 국영수, 사과 쭉 해서 융합선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뒤에서 제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니까 여기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교과 1이라는 게 없어졌죠. 전문교과 1은 특목고 과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5개 그 특목계 계열의 과목들이 없어졌는데 이 과목들이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냐면 보통교과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전문교과 1이라고 따로 불렀어요. 그래서 성적 처리 방식이 특별했어요. 달랐어요. 일반고와 특목고가. 그런데 이제는 이게 보통교과로 들어오면서 이 과목들을 개설한 특목고든 일반고든 성적 처리를 동일하게 합니다. 고급생명과학을 특목고에서도 등급을 내고요. 일반고에서도 등급을 내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전문교과 2라고 하는 과목이 직업계열의 과목이에요.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그리고 그 특성화 고등학교의 과목들. 이게 전문교과로 바뀌었어요. 전문 공통, 전공 일반, 전공 실무. 다 합치면 528개의 과목이에요. 굉장히 많죠. 528개. 물론 아이들은 528개를 다 배우지 않아요.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 계열로 가냐에 따라서 그 중에서 관련된 과목만 192학점을 취득하게 되겠죠. 창체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교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교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일반고를 위했던 보통교과가 있고요. 그리고 특목고를 위한 보통교과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보통교과들입니다. 보시면 제일 앞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어졌어요. 저 앞에 원래 뭐가 있었냐면 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기초교과, 탐구교과, 체육예술, 그리고
뭐죠? 생활교양, 교과 영역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교과 영역이라고 하는 분류는 쓰지 않아요. 더 이상 국영수를 기초과목 그리고 사회과학을 탕구과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위 층위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교과군입니다. 국어교과군, 수학교과군에서 쭉 나오는 게 교과군이에요. 2015 대비 바뀐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교과군의 변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보예요. 정보. 원래 정보는 교과군이 아니었어요. 기술 과정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과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프로그래밍, 시스템 프로그래밍, 데이터 과학과 같은 이 정보 과목들이 중요시 되면서 정보가 교과군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군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시 사회로 들어갔어요. 한국사는 사회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좀 자주 변화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는 다시 사회교과군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택 과목을 과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있죠. 이 중에서 이 18개의 공통 과목, 지금 제가 체크한 이것들, 이 18개의 공통 과목을 잘 체크해 두세요. 이 과목들은요, 학점 이수 인정 기준으로 성적까지 보는 과목이에요. 이 빨간색 네모. 이 18개 과목을 배울 때는 성적도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학업 성취율이라고 부르고요. 물론 그 성적의 기준은 높진 않아요. 40%입니다. 고정분할이라고 하는 걸 분할 점수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40점 정도는 넘기면 이 과목을 이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18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과목들은 학점 이수 인정 기준으로 무엇을 사용하냐? 출석률만 봐요. 출석률만. 저 18개 과목은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두 가지를 다 보는 거고요. 나머지 과목들은 성적은 안 보고 출석률만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석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1의 3분의 2가 아니에요. 그 과목의 출석률이에요. 과목마다의 출석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특목고 과목이에요.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이런 심화 과목들 위주로 배우죠. 물론 이 과목을 특목고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과목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편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 외국어, 국제계열 이렇게 해서 총 5개 종류의 특목고를 위한 과목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 밑에 있는 외국어, 국제계열이 외고와 국제고 해서 2개의 계열들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전문교과 528개는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목명을 다 나열하기는 힘들었고 교과군으로만 분리를 하자면 이렇게 경영, 금융부터 융복합, 지식재산까지 다양한 교과군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성적 처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올해 발표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 이 성적 처리 방식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보이시나요? 보통 교과 중에서 공통 과목은 원점수 과목 평균 5단계 성취도별 분포 비율 5등급 수강자 수가 다 생기부에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보통 과목 중에 과학 탐구 실험은 성취도 3단계만 찍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과목 중에 선택 과목들은 일반적으로 다 저렇게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회과학에 있는 융합선택은 조금 특별한 과목들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이렇게 권고를 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이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융합선택 과목, 사회과학에 있는 융합선택 과목 9개거든요. 사회 6개, 과학 3개. 이 과목들은 등급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급을 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아까 전에 이 표로 돌아가면 여기 여행지리부터 융합과학 탐구까지 이 9개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는 과목들이에요. 5단계 평정을 하지만 성취도 5단계는 하지만 상대평가 5등급은 안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등급의 변화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면서 이런 변화를 맞았어요. 한간에서는 이런 루머가 돌아요. 1등급을 못 받으면 대학에서 인서울을 못 한다
들어보셨나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세모예요.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1등급을 받는 게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비율을 보세요. 아이들의 수강자 수가 비슷하다면, 작년과 올해에 입학한 1학년 수가 비슷하다면, 고등학교 1학년이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100명 중에 4명만 1등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100명 중에 10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1등급의 비율이 늘어났어요. 과거에 2등급 받는 10등 정도 되는 아이들이 2등급이었는데 걔네들이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1등급을 못 받으면 인서울을 못한다라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거예요.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확대되기는 했어요. 다만 대학에서는 이 같은 1등급을 상위권 1등급인지 제일 밑에 있는 1등급인지 요거까지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수능 최저 학력이라고 하는 걸 더 신경 쓰고 있고 대학별로 면접이나 그리고 대학별 고사를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언급은 했는데 딱 정리를 여기 파트에서 해드릴게요.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건 작년 1학년부터 적용된 거예요. 올해는 2학년, 내년에는 3학년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창의적 체험 활동. 자,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공통 과목은 18개 과목이 있었죠. 18개 과목 중에서 내가 만약에 듣는다라고 하면 과목 출석률 3분의 2와 학업 성취율 40%를 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두 개를 다 만족해야지 공통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1학년에 이 과목들이 편성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2학년, 3학년에 배우는 학년 구분은 아니지만 보통 2학년 또는 3학년에 있는 선택 과목들은 출석률만 봅니다. 성적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1학년에 배우는 예술, 음악 미술이죠. 그리고 체육 또는 기술과정 정보, 제2외국어 1학년에 이런 과목들은 성적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보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공통 과목이 아니에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것도. 따라서 작년 1학년들은 체육도 성적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 1학년들은 체육은 성적을 안 본다라는 거죠. 공통 과목이 아니니까. 편제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편제표에 공통과목,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에 체육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성적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 총 출석의 3분의 2예요. 학년 총 출석의 3분의 2만 학교에 가면 창체는 이수한 걸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성취평가제예요. A, B, C, D, E. 절대평가의 기준이 필요하죠. 그 절대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마련을 하였어요. 퍼센테이지. 90% 넘으면 A, 80% 넘으면 B인데 표가 4개나 있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왼쪽은 공통과목이에요. 오른쪽 2개는 선택과목이에요. 왼쪽에 있는 공통과목 중에 과학탐구 실험은 A, B, C 3단계로만 평가하죠. 그럼 밑에 거예요. 과학탐구 실험은. 즉,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은 40점은 넘겨야지 C를 받습니다.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한 공통국어 1부터 기본 영어 2까지 16개의 공통과목은 위에 있는 표를 적용해요. 역시 40%는 넘겨야지 E를 받습니다. 이 공통과목 18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요. 빵점을 받아도 E를 받아요. 빵점을 받아도 C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건 조금 어렵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과목마다 다르다. 학교에서 안내가 평가계획서를 통해서 나갈 거예요. 그때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과목마다 성적 처리와 생기부의 기록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 출석률이에요. 과목 이수 기준으로 과목마다 있는 출석률의 3분의 1을 와야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안 왔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처음에는
미도달, 미수가 뜰 거예요. 그런데 추가학습이라는 걸 학기 말에 학교에서 제공할 겁니다. 추가학습은요, EBS-I에 들어가서 집에서 방학 때 EBS를 듣는 방법도 있고, 또는 어떤 학교는 과제를 내주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숙제. 그런 것들을 해와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점당 30수, 3학점 과목이면 9차시의 영상 또는 과제가 나갈 거예요. 9시수에. 그 중에서 최소한 6시수 이수의 분량을 하면 학교에서 과목을 이수로 바꿔줘요. 그러면 생기부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래의 성적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보시는 이 예시는 잘하는 학생의 예시예요. 원점수가 93점, A인 학생입니다. 이런 친구가 학교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이유로? 몸이 아파서 또는 큰 사고가 나서 학교를 못 왔어요. 평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받았지만 출석률 미달이 나면은 그 친구는 처음에는 미이수가 뜨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는요,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 친구들은 예외로 보겠다 해서 출석률을 취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투석을 받거나 아니면 좀 심한 질환이 있어서 학교에 계속 빠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그때는 출석률이 만족되지 않아도 이수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출석률이 미도달되면 다 점 찍혀 있고 끝에 미이수라고 써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친구가 학기 말에 뭔가를 제공받은 걸 이수를 했다면 본인의 성적이 되살아납니다. 과거에는 1년 전에는 이 문구를 썼는데 이제는 이 문구를 안 쓰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는 있으신가요? 훈령인데요. 학교에 출석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는 그 분류는 4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 미인정결석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종류 중에 어떤 거는 온 걸로 쳐줄 거고 어떤 거는 안 온 걸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총론에서, 교육부 훈령에서 마련을 하였어요. 미인정결석은 학교에 안 온 거겠죠. 인정결석은 학교에 왔다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질병과 기타는 온 거냐 안 온 거냐? 안타깝지만 아파서 안 온 것도 안 온 거예요. 안 온 겁니다. 따라서 출석 인정 결석만 출석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적이에요. 성적이 반영되는 건 18개의 공통과목만 해당이 됩니다. 공통과목에서 출석은 만족을 했는데 성적이 40%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얻지 못했다면 그 친구는 처음에는 미이수라고 뜰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뭔가를 제공합니다. 이걸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라고 하고요. 그 보장지도에 참여하면 성적이 다시 되살아나요. 이렇게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준점수 40점, 고정분할에서 40점이 안 된 아이들도 2라고 하는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점을 취득하게 되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끝까지 거부했다 또는 어떤 상황으로 못했다라고 한다면 생기부에는 이렇게 미이수가 작성이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학교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 미이수를 다시 재이수하는 길도 열려 있어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있고 교사 교육과정 그리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평가를 통해 아이들은 성장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한다면 아이들은 삶과 그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주도성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